순서대로 할 거고요. 지금 조건문을 할 거지만 얘는 안 할 거라는 거,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스위치는 나중에 실무가 내용 배울 때 그때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건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int age는 19.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 한 줄. 뭐 대답을 하셔도 되고 머릿속으로 이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방금 전까지 했던 A, B, C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죠? 얘는 뭐예요? 변수명이에요. 그냥 변수명. 변수명을 아까는 뭐 이렇게 했었지만 age라는 단어로 해도 돼요. 자, 얘는 뭐예요? 인티저, 정수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정수만 담을 수 있는 age라는 변수에다가 19라는 값을 넣겠다. 맞죠? 그럼 저는 왜 이렇게 age라고 했을까요? 간단해요. 저는 나이를 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변수에 넣고 싶은 데이터의 뜻을 변수명으로 정해 놓은 거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로 시작만 안 하고 숫자만으로 이루어지지만 않는다면 뭐 내가 나이를 담던 뭐 키를 담던 상관없어요. 뭐 헤이트, 웨이트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9점 힌트 ln 이렇게 하면요 뭐라고 출력될까요? 이걸 실행한 결과는 19가 나오죠. 왜? 여기서의 age는 변수로서 age가 아니라 값으로서 age니까 이 age 안에 들어있는 값이 출력이 된 거죠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나이 더하기로 엮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는 문장이고 얘는 값이고, 그러면 나이는 뭐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여기까지는 쉬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은 성인입니다. 당신은 미성년자입니다. 자, 나이가 19살이래요. 둘 중에 뭐가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나이가 19이면 미성년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실행을 하면은 둘 다 나와요. 왜 둘 다 나와요? 당연한 거죠.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그냥 쭉 읽어드리는 것 뿐이잖아요. 그쵸? 뭐 변수 만들고 값 넣고 출력하고가 끝이니까 그냥 싹 다 실행을 해버린 거죠 얘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나이가 19이면은 미성년자라고 나왔으면 좋겠고요. 나이가 이제 뭐 20살 이상이다 하면은 성인이잖아요 그때부터는. 나이가 20살 이상에 해당하면은 당신은 성인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미성년자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얘는 지금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출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순서에 맞게 위에서 아래로. 그죠? 제가 이 위치를 바꾸니까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맞죠? 자, if가 무슨 뜻이에요? if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죠. 만약에잖아요. 만약에. 그쵸? 잘 보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식만 보세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건 다 아시죠? 등호 크냐 작냐 뭐 하는 거잖아요.
초과, 미만, 이상, 이하 다 아시죠? 초과,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 거고 이상, 이하는 포함하는 거죠. 얘는 19는 20 초과이다. 다시 20은 19 초과이다죠.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얘는요? 얘도 맞는 말이죠. 200은 19 초과이다잖아요. 초과라고 읽어야 돼요. 뭐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 참고해서 아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과, 미만, 이상, 이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는을 끼면은 이제 이상, 이하가 되는 거고 는이 없으면은 그냥 등호만 있다, 부등호만 있다면 이 초과, 미만.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면은 우리말로는 참이라고 하고요. 자바에서는 true라고 해요. 참이랑 true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식만 봤을 때는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은 뭐 우리말로는 거짓이라고 할 거고요. 자바에서는 false라고 할 거예요. 맞냐 틀리냐, true 또는 false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 키워드로 true를 쓸 수가 있고요. 색이 좀 바뀌었죠? false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if는 만약에죠.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라면, 만약에 이 조건식이 참이라면 그때는 이 조건식이, 다시 이 조건문이 감싸고 있는 이 구문들은 실행이 됩니다. 다시,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라면 이 안에 있는 문구들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이 조건식이 거짓이라면 이 안에 있는 구문들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얘는 그냥 실행되지 않아요. 이제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이게 참일 때만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게 참이어야, 맞는 말이어야 그때만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얘는 왜 들여쓰기 한 번 더 했어요? 간단하죠? 한 번 더 감싸졌잖아요. 그죠? 중괄호로 한 번 더 감싸졌으니까 소괄호, 중괄호, 괄호로 했잖아요. if 소괄호 안에는 조건식, 그리고 중괄호 안에는 내가 조건을 걸 구문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얘는 이제 조건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나오죠. 얘는 지금 주석 처리니까 무시하는 거고. 왜 나와요? 참이니까요. 참이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거짓이죠. 거짓이면 이제 나오지 않아요. 끝났잖아요. 자,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요 나이에 따라서 얘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숫자 대신에 변수를 써준다면, 변수는 얘는 지금 19잖아요. 19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값이니까요. 이 age는 변수가 아니라 값이니까. 그죠? 만약에 나이가 19 초과이면, 인데 여기서의 나이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이는 19니까 틀린 거죠. 틀린 말이잖아요. false죠. 그러면 이제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얘는 값이니까요. 변수의 개념이랑 섞어서 보셔야 돼요. 얘는 틀린 말이 됐잖아요, 결국에는. 맞죠? 그럼 이 안쪽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나이가 25이래요. 제가 나이가 25이래요. 그러면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 됐죠.
3이 됐죠. 3이면 이 안쪽은 실행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뭔가 이상하죠? 이 조건이랑 이 문구랑 뭔가 매칭이 안 되잖아요. 나이가 25인데 미성년자래요. 우리 상식이랑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바는 우리가 알려준 대로 실행만 할 뿐이에요. 이거 상식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게 맞게 작동을 하려면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19 이하일 때는 미성년자가 맞는 거잖아요. 1살부터 19살까지는 미성년자니까 20살부터가 성인이죠. 그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맞죠? 얘는 20 미만이니까 얘도 19부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작거나 같다. 얘는 그냥 작다죠.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25살이에요. 그럼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됐죠. 25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25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상식이랑도 맞는 거고 조건이랑도 매칭이 되는 거니까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요. 나이 값만 나오잖아요. 얘만 나오잖아요. 왜? 얘는 조건이 걸리지 않았으니까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고 얘는 어쩔 때는 실행이 되는 거고 어쩔 때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살려서 한 번 더 써볼게요. 아야 그 전에 이거 그냥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나이가 15살이래요. 출력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상해보세요. 다 나오겠죠? 그쵸? 얘는 왜 나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줄은 얘 때문에 나온 거고 두 번째 미성년자는 뭐예요? 이 조건이 참이니까 에이지가 지금 15잖아요. 참이니까 나온 거고요. 얘는 왜 나왔어요? 뭐 조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실행되는 구문인 거죠. 그죠? 얘가 뭐 참, 거짓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라 그냥 출력하라고 한 출력문이기 때문에 조건을 추가해야만 얘가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죠? 위에 거랑 비슷하게 성인의 조건을 소괄호 안쪽에다가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이상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도 한번 들여쓰기 해줘야 돼요. 왜? 한 번 더 감쌌으니까 간단한 거죠. 얘. 그쵸?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출력문은 위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느리네. 왜 이렇게 느리지? 다시 복사해서 다시 열어볼게요. 왜 이렇게 느리지 이거? 이게 다시 원으로 안 바뀌면은 아직 실행 중이라는 건데 너무 느린데? 그러네. 꺼놓고 다시 아직도 안 끝났네. 그죠?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나오잖아요. 이거는 끕시다. 네. 거짓이니까 안 나온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요거? 요만큼. 자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 나누기 얘는 뭐예요? 얘는 사칙연산이죠. 사칙연산 이런 거는 초과 미만 이상 이하죠. 뭐 어디든 방향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렇죠?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이거는 같다고요. 얘는 같지 않다예요. 얘는 뭐 논리연산 또는 뭐 비교연산이라고 합니다. 사칙연산이고요. 논리연산 또는 비교연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10 더하기 10은 10 더하기 5는 수학으로 봅시다. 수학으로 10 더하기 5는 뭐예요? 15죠.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써주려면 이게 낫겠죠. 대신에 좀 알아보기 쉽게 10 더하기 5는 15예요. 대신에 이렇게 쓰면요, 얘는 뭐예요? 10 더하기 5가 연산이 되고 나면 15가 되는 거죠. 얘는 무슨 말이에요? 10은 5 초과인가 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면 결과는 true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두 정수가 사칙연산으로 만나면 결과는 정수가 나오는 거고요. 두 정수가 논리연산, 뭐 비교연산으로 만나면 결과는 true냐, false냐 밖에 없어요. 맞냐, 틀리냐 하는 거예요. 얘는 두 정수가 이 연산자를 써서 만났을 때는 이 결과는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true나 false가 나올 거예요. 더 이상 정수로 나오지 않아요. 얘는 결과는 정수가 아니에요. true냐, false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다른 종류예요. 데이터 타입이 다른 거예요. 얘는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는 거는 자, 나이가 25으로 해봅시다. 나이가 25이래요. 그럼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러면 얘는 false가 될 거예요. 결국은 얘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럼 얘는 true가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얘는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if true라고 해놨어요. 제가 얘는 실행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실행이에요. 얘는 무조건 실행. 쓰나 마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if false라고 해놨어요. 제가 그냥 박아놨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무조건 실행이 안 되는 녀석인 거죠. 이제 그죠? 얘는 실행이 된 거고요. 무조건 실행이 된 거고 얘는 안 된 거니까. 맞죠? 연산 결과에 따라서 실행을 할지 말지 정하는 거예요. if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int c는 10 더하기 5 제가 여기다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c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나와요? 10 더하기 5 하면 15 나오죠. 15. 그쵸? 왜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연산된 결과가 여기로 들어가서 얘가 다시 쓰이는 거기 때문에 15가 나오는 거예요. 연산을 하고 나면 이 연산에 대한 결과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세요. 15번째 줄에서 연산자는 총 2개예요. 얘는 대입 연산자고요. 얘는 덧셈 연산자죠. 그죠? 누가 먼저 됐다는 거예요, 계산이? 1번, 2번? 2번이 먼저 됐다는 거죠. 10을 넣고 5를 넣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게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누가 먼저 실행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한 줄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누가 먼저 실행이 될 것인가?
연산자 우선순위 키워드 드렸습니다. 얘는 한번 따로 구글링 해보셔야 돼요. 자바 연산자 우선순위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의 표를 많이 볼 겁니다. 순위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안 본 연산자는 패스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키워드 드릴게요. 자바 자료형. 이거는 따로 봐주세요. 자바 자료형 이런 거. 이거는 그냥 크기랑 범위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바에서 자료형이랑 데이터 타입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뭘 검색하던 자료형이랑 데이터 타입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지. 요거 이런 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얘는 뭐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죠? 10은 5 초반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어야 돼요. 여기서 true는 정수인가요? 아니죠. true는 정수가 아니에요. C 언어에서는 맞는데 자바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뭐라 할 겁니다. 뭐라 하는지 잘 보세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시죠. Incompatible types, boolean cannot be converted to int. 지금 얘가 문제인 거죠. 요거 얘는 자료형 오류예요. Incompatible type 양립할 수 없는 자료형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분리는 인트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이런 참 거짓을 나타내는 녀석을 불린이라고 합니다. 논리 맞냐 틀리냐. 여기 true 아니면 false는 정수가 아니에요. 즉 앞에 타입을 불린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보세요. 이걸 변수 선언할 때랑 마찬가지로 불린밖에 못 들어가는 C에다가 true를 넣겠다죠. 그죠? 이제 문제가 안 돼요. true 나오잖아요. true. 그죠? 다시 되돌아가 보면은 이 결과는 뭐예요? 여기서 했죠? 이 결과는 true죠. true는 더 이상 정수가 아니에요. int 어쩌고 하면은 정수만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불린 어쩌고 하면은 얘는 반대로 정수는 못 넣어요. true 아니면 false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가죠 이제. 그쵸?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끝이죠. 사칙연산은 결과는 정수가 나오는 거고, 비교연산, 논리연산은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 true나 false를 담으려면 변수를 불린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위에 이 C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를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거죠. 틀린 말이니까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니까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